어서 오십시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 선생님.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성남시립 교향악단 총감독. 네. 총감독 네. 겸 상임주의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 음악감독. 제가 창단한 오케스트라고 한 20년 되어 오고요. 네. 서울예고 교장. 네, 교장도 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서울예고 출신이시죠? 네, 서울예고 다녔습니다. 모교 교장도 지금 맡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 몸이 한 3개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제가 40주년이 곧 오고, 네.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네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니까 기쁩니다. 네. 원래 작곡가 출신이시잖아요. 여기 제가 공부할 때 지휘과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작곡가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지휘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음악을 하시면서부터 지휘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뭐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를 보고 지휘자 되려고 꿈을 꾸었지만 선생님 없고 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작곡가 들어갔고요. 저 혼자 공부했죠. 독학이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다른 악기와 달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가 지휘는 없으니까. 악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 말은 그 지휘자가 되려면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악기가 다 있어야죠. 이제 뭐 오케스트라라는 게 크고 작고인데. 근데 제가 그런 기회가 없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학생들을 모아서 구슬여서라고 아까 한 2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학부 때요? 네. 그러니까 그게 66년도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의 그 직업 지휘자라는 역할에도 맞았고 그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대에 기악 전공으로 온 학생들이 많았죠. 서울예고 학생들이 있고 또 다른 대학에도 가 있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강연했지만 사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봐주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설득하고 사실 이런 것이 지휘자의 역할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휘과가 아예 없는 서울대학에 들어가셔서도 혼자 지휘과를 만든 거예요. 거나 마찬가지죠. 세미 교향악단을 만드신 거고. 그렇죠. 제가 만들어서 연습 장소가 없을 때 미국 공보원이 미 대사관 옆에 있었어요. 그 건물이 2층 강당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로에 있잖아요. 광화문에 있으니까 교통이 편하죠. 그리고 그 당시 66년대 벌써 냉난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연습실을 이제 그걸 가지려고 원장 USIS죠. 그 당시 미국 공무원이 원장 테너시한테 면담을 해서 우리 앙상블이 여기 연습실 너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물론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강당을 무료로 쓴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참 희한한 게 물론 제가 연주를 하고 모차르트 베토벤도 하겠지만 그 연주할 때마다 미국 작품을 연주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듣더니 그냥 that's good idea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연습실 빌리는 걸 통해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꿈이 있지만 소통과 협상 그게 상대에게도 이익이 돼야지 무조건 내 것만 이야기한다고 되냐. 그래서 그 하나의 만남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 피 속에 지휘자의 피가 흐르신 거예요. 그런 거
지휘자가 하는 게 뭡니까? 네. 결국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예.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앙상블이 되려면 서로 이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네.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지 협업해야 되고 어떨 땐 협상도 잘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역량을 이미 어려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칭찬하는군요. 네, 그런 점이 제가 지금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냥 연습실만 달라 했으면 제 팔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이 지휘자로서 데뷔 40주년이라고 말하는 건 첫 번째를 뭐로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진짜 그 아까 그런 이야기처럼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음악가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들 자기 음악을 통해서 자랑하는 그런 쪽보다는 서로 그 축구 감독처럼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리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지금 40년 동안 엄청 많은 연주를 하고 엄청 많은 다른 제가 좀 아까 여쭤본 게 뭐냐면 40년 전인 1980년에 어디서 첫 연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업으로서 시작한 것이 80년 KBS 교향악단이었어요. KBS 교향악단. 제가 첫 80년 1년은 국립교향악단에 일하게 됐고 그게 81년도 KBS 교향악단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거의 12년 있었어요. 12년. 네. 그다음에 수원시향을 맡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기 필하모니도 하게 되고 인천 됐지만 20년 전에 제가 만든 민간 오케스트라를 또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 만드는 것처럼 또 만들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병행합니다. 네. 그때 KBS 12년 계시다가 KBS 교향악단 대기업에 있다가 수원시향 중소기업으로 가셨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왜 가셨어요? 저는 KBS 있을 때도 왜 나는 서울에만 KBS만 있어야 되나. 만약 우리가 문화 정책이 있다면 KBS에 있다가 제주도나 부산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음악계에 그러면 좋은 오케스트라 있으면 거기 오래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당연히 좋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뱅크럽된 회사가 망가진 아니면 아직 부족한 회사를 키우는 것도 지휘자의 역할이 아닐까. 제가 뭐 자랑하고 싶은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원 했을 때 수원 옆에 그 삼성전자가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하겠다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바로 그런 것을 제가 중요시하고 나중에 삼성전자는 야외 원래 조기 축구장으로 할 때를 잔디를 놔서 야외 음악당을 지어줬어요. 만들어주고. 시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우스운 이야기로 수원이 갈비로 유명한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갈비도 유명하지만 오케스트라도 유명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피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보기하고 다르게 도전적이고 장애적이고 새로운 것. 그리고 제가 제 일생의 하나의 그 뭐랄까 모토라 그럴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60년대 때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그 이제 취임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명한 말이 국가가 우리에게 뭘 해줄지 묻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제 머리에 박혔다고 할까. 그래서 제 인생에서 늘 누가 도와줘 내가 이 사회 공동체에 뭔가 할 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냥 뭐 좋은 회사의 사장도 좋은 거 알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또 특히 지휘자 가운데 아주 좀 괴팍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은둔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금난세 선생님은 이 클래식의 대중화, 예. 그걸 앞장서 솔선수범 실천해 오셨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클래식 지휘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뭐 90% 이상이 금난세 이럴 겁니다. 저는 예. 아까 한국에서 작곡가 나왔고 거기서 지휘를 배웠지만 6년간 있을 때 지휘만 배운 게 아니라 독일이라는 사회를 저 나름대로 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느낀 게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 문화라든지 생활의 그 모습이 그 너무 대도시에 집중돼 있지 않고 정말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부러웠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 대도시로 나라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럴 수뿐이 없지만 그거를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70년대 초 그때 벌써 지방까지도 그렇죠. 문화적 혜택이 있더라. 있죠. 실제로 문화적인 뿐만 아니라 그 치즈나 우유도 지방이 더 잘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쇼크였어요. 그래서 제가 KBS 지휘자였지만 일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지방 공연을 갈 때 제가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지휘자견 내가 뭐 뉴욕에 갔다든지 외국 간 거를 더 내세울 수 있지만 저는 지방 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간 거를 그렇게 지방을 다니실 뿐 아니라 해설이 있는 연주회 그랬죠. 이런 거 거의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92년도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솔직히 해설 없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 아예 안 가요. 어떤 때는 고문을 당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배경이라든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마치 자기 안방에서 듣는 것처럼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저는 교수처럼 선생님처럼 너무 연도가 어떻고 형식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판타지 그 음악이 가지는 판타지 어떻게 보면 제가 틀린 판타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청중들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자기네들 발견한다. 저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지금도 연주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지방 곳곳을 다니시는 거, 해설이 있는 연주회, 심지어는 산간벽지, 울릉도 뭐 이런 데도 가시고. 네, 갔습니다. 그죠? 네, 그때 아까 케네디 이야기지만 울릉도의 소녀는 오케스트라 못 듣고 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듣겠죠. 그렇죠. 현장에서 듣는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고요. 저는 아까 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교장이라 하지만 저는 거의 8년 동안 군 단위에 최근 8년? 네. 군 단위에 농촌 5만 3만의 군 단위에 40, 50명의 오케스트라에 제가 그 지휘를 했어요. 네, 그게 키도라고 합니다. 코리아 영 드림 오케스트라 키도해서 그거를 제가 8년 했어요. 그럼 전국의 군 단위를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가시면 관객이 많이 와요? 경우가 이제 관객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서로 옆 친구 소통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기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지휘자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초등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의 있다고 말한다면 울릉도 간 것도 의의가 있지만 그 아이들이 첫 회 때 악기를 들고 200명이 각 20군에서 10명씩이니까 세종회관에 왔을 때 그 첫 연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전 악장을 연주했어요.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싶다. 그냥 군 단위로 찾아가서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청소년들을 또 육성해가지고 육성하는 거죠. 다 만나서 연합 오케스트라를 한 거죠. 만들고. 네. 그걸 8년을 했는데 네. 그 작년에 그것이 취소됐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마사회에서 네. 했는데 네.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기뻐요. 그 네. 음악회를 인천에 새로 생긴 홀에서 이제 한 200명이든 150명이든 와서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훌륭한 솔리스트, 위대한 솔리스트도 우리 나라의 자랑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렇죠. 음악을 통해서 심성을 키우고 네. 또 지방의 시골에 다니지만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 그럼요.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마 본인 스스로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이 떠오르실 텐데 네.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봐 주세요. 뭐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도시는 지금 작년인가 경상도인데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것도 군 단위의 마을인데 그때는 우리 오케스트라가 가서 연주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처음 듣는 음악이니까 호기심과 막 전부 초등생에서 초등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한 1,000명인데. 1,000명.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어떤 반응을 할까 해서 제가 I like you 이렇게 봤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금방 I like you too. 그러니까 다들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소통이 되고 벌써 지방의 아이들도 벌써 영어를 하고 알면 뭐합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듣다가 유선철님께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함자가 너무 예쁜데 실명 맞으시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실명 맞습니다. 네, 난세. 나는 새라고들 말하지만 한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순 한글로. 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유산은 안 남기고 이름만 멋진 이름을 줘서 제가 지휘자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1년에 면주가 몇 번쯤이에요? 요즘은? 맞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한 최근 20년은 거의 100회씩 한 것 같습니다. 1년에 100회? 네. 그럼 4월에 한 번? 그렇죠.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쁜 것은 제가 하는 음악 또 그 음악이 제 자랑이 아니잖아요. 만약 좋은 공기라면 이 좋은 환경 공기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 알겠어요. 라고 해야겠죠. 작곡은 안 하세요? 곡은 안 쓰세요? 안 합니다. 물론 어느 부대에서 작곡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적은 있습니다. 군부대? 예, 군부대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혼났어요. 그런데 작곡가는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작곡가셨잖아요. 아버님께서 그 근혜를 근데 아버지 어릴 때는 작곡가 금수현 아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경쟁하면 안 되겠다. 그 세모시 옥색 치마 막 떠오르네요. 예. 앞으로의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몸을 더 건강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서울예고 학생들하고 개인기가 훌륭하지만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와 호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9월인가요? 런던하고 버밍함 데 가서 20명 정도 가서 연주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늘 그랬지만 음악이 그냥 음악가들의 것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청중에게 그리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사회와 함께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시고
왕성한 활동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